참을 수 없는 더위와 숨가쁨, 이유도 없이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갑상선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걷지도 못하겠고 한 발도 못 걷겠고 숨도 차고. 20g에 불과하지만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관리하는 중요한 기관 갑상선. 갑상선이 없으면 태아일 때는 성장이 안 됩니다. 애가 태어나서 갑상 호르몬이 모자라기 때문에 키가 안 자라죠. 그 선천성 갑상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성인에서는 갑상 호르몬은 대사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갑상 호르몬이 없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갑상선 환자, 당신도 예외일 수는 없다. 남성 발병률의 5배, 특히 여성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꾸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우울해지고 호르몬 관계 때문에 그런 우울해지고 자꾸 시기가 치료받아서 너무 그것도 모르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갑상선 질환을 방치하면 안구 돌출증,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도 이어져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살 수도 있다. 우리나라 암 발생률 1위, 재발이 적고 느리게 진행된다고 해서 착한 암이라고도 불리는 갑상선암. 암이라는 거는 착한 건 없습니다. 조금 덜 나쁠 뿐이죠. 유두암이나 여포암이 역경성암이 돼버리면 그거는 이제 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암이 뭐 확률적으로 95%는 괜찮아서 뭐 착한 암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1%라도 내가 걸리면 나는 100%잖아요. 그죠?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갑상선 호르몬. 지금 당신의 갑상선이 위험하다. 그래서 갑상선은 우리 몸에 이제 아담의 사과라고 이야기하는 네. 튀어나온 거 여기. 거기 아래쪽에 네. 양쪽으로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어. 이렇게 딱 자체하고 이렇게. 있는데 네. 크기가 요 정도 되고 무게가 한 20g 정도 네. 됩니다. 이게 서양에서 갑옷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갑상선이라고 아, 하죠. 그렇군요. 이 갑상선은 예.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요. 갑상선 호르몬 기능을 보면 이제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게 되죠. 네. 그래서 네. 신진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고 예.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없게 되면 키가 크지를 않죠. 네. 그리고 뇌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갑상선 호르몬이 없을 때 예. 태어나면 IQ가 한 7 정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예. 하고 체온 조절을 하기 때문에 또 대사와 관계해서 체중에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20g이면 굉장히 작잖아요. 작은데도 이런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네. 뭐 에너지도 만들고 체온 조절도 하고 뼈 성장, 그런 네. IQ까지 지금 좌우를 네. 한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렇게 중요한 호르몬이면 그냥 많으면 좋고 적으면 나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많아도 병이 되고 적어도 병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중요한 물질들은 이제 아주 정교하게 이제 조절됩니다. 네. 항상성이라고 예, 이야기하죠. 갑상선 호르몬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뇌하수체라고 있습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선에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게 되죠. 예. 네. 그래서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항진증이고 이게 네. 적게 나오게 되면 저하증인데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이제 TSH라는 것이 막 나와서 예. 갑상 호르몬을 막 분비하게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갑상선이 막 커지죠. 예. 네. 근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이제 갑상 자극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갑상 자극 호르몬을 이렇게 예. 사칭하는 물질이 사칭하는 네. 사기꾼들이 나와서. 네네. 가구에서 나와서 갑상선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이제 분비되는 줄 알고 예. 막 일을 하는 거죠. 속는구나. 네. 그래서 갑상선은 커지고 예. 갑상선 호르몬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갑상선 호르몬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지금 항진증이랑 저하증이라고 지금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주신 만큼 이 나타나는 양상도 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갑상선 호르몬이 앞에서 체온 조절 이야기했듯이 네. 온도에 가장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흔히 이제 냉난방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갑상 기능 항진증은 난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겨울에 예. 모든 사람들이 막 추위를 막 떨고 있는데 네. 본인 혼자 덥죠. 어. 그리고 찜질방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렇죠. 것처럼. 그리고 100m 달리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기 뛰고, 때문에 네. 땀이 나고 예. 심장이 계속 뛰니까 이제 체중도 빠지고 예. 설사도 하게 되고 이것이 갑상 기능 항진증입니다. 예. 가만히 있어도 그렇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오. 짜증을 많이 내죠. 환자분들이 외래에 기다리다가 네. 막
기다리다 짜증이 막 나서 신경질을 내고 간호사와 싸우고. 예. 근데 반면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이제 예. 냉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여름에 다 더운데 네. 본인 혼자 이불을 덮고 있죠. 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이제 팔이 저려요. 절이다. 그리고 이제 변비도 예. 춥고 예. 살이 찌고. 예. 그래서 이제 갑상선 기능 한진증은 먹어도 살이 빠지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예. 물만 마셔도 살이 찌죠. 예. 네, 대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증상은 이렇게 거의 반대인데 네. 그 두 경우 다 이렇게 목은 더 커집니까? 커지죠. 네. 아. 하나는 갑상선이 일을 안 하니까 예. 갑상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선을 일을 시키는 게 저하증이고요. 예. 갑상선 기능 한진증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안 나오는데 예. 그 사칭하는 물질이 예. 갑상선을 자극을 시키니까 예. 갑상선이 이제 예. 커지는 둘 다 커지는군요. 둘 다 커지는 아, 거죠. 진짜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오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굉장히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기능 항진은 난방이 너무 돼서 피곤한 거고 기능 네. 저하는 냉방이 너무 돼서 피곤한 건 거죠. 사실 뭐 그 갑상선 질환 말고 다른 병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다 피곤한 증상들은 있습니다만 한때 광고 때문에 피곤하면 다 간 때문인 줄 알고 병원에 와서 간 검사해달라고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다 갑상선 쪽으로 몰려서 요즘은 피곤하면 갑상선 검사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선생님한테도 오실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예. 대부분 어떻게 오셨냐 물어보면 네. 아, 피곤합니다. 이거 피곤하신데 어떻게 오셨냐면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주시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한때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예. 네. 피곤하십니까? 갑상선 검사를 하세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네. 갑상선 검사를 피곤하면 많이 오시는데 예. 저희들 대부분 이제 딱 보면 알죠. 이제 편작이 환자를 진단할 때 가장 좋은 진단법이 제가 양의사지만 네. 망진과 문진과 절진이 있습니다. 예. 망진은 보면 맞추는 거, 예. 절진은 네. 만져서 이렇게 어. 진명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이제 저희 내분비 질환도 망진이 가능합니다. 환자분의 목을 딱 보면 아. 이제 목이 커져 있고 피곤하면 갑상선 질환이죠. 아. 아, 이거 진짜 안 괜찮습니다. 만져보고 감사합니다. 네, 벌써 제가 눈으로만 보셔도 아신다고요? 네. 저희 두 사람은 지금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 예. 그렇게 눈에 보이시면은 그냥 길거리에 가시다가도 그냥 많은 사람들 목이 네. 딱 눈에 들어오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TV 보다가 탤런트분, 아, 저분 갑상선 병이 있구나, 없구나. 그렇죠. 네. 아, 정말 네. 직업병이신 거군요. 네, 네, 네. 그래요. 지금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하면 확인이 가능한지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이 방송 함께 보고 계신 분들도 같이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간단하고 쉬운 걸로요. 거울을 보면서 네. 이제 침을 꿀꺽 삼켜보면 네. 갑상선이 이렇게 커졌거나 안 커졌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좀 더 이제 미세하게 알려면 네. 손을 이렇게 바닥을 펴서 네. 이제 한쪽 이제 아담 사가란 이 아래쪽 네. 한 밑에 부분을 이렇게 대고 예. 이쪽으로 약간 제끼면 네. 반대쪽 갑상선이 밀리게 되겠죠. 그렇죠. 아. 네. 거기에 요거를 엄지손가락으로 예. 부드럽게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네. 오른쪽 그렇죠. 손가락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보는 이분은 거군요. 갑상선이 만져지고 예. 아. 만지는 게 이제 세 손가락은 미는 거고 그렇죠. 네. 미는 엄지 손가락으로 거로 이제 만져서 진짜로 돼요. 네. 예. 그러면 이게 좌우가 크기가 다른 걸 봐야 되는 건가요? 뭘 아, 실제 초음파를 네. 보면 오른쪽 갑상선이 왼쪽보다 좀 큽니다. 예. 그 정도는 손으로 만져지는 않고요. 네, 네. 정상 갑상선은 사실은 만져지지는 않습니다. 아. 이상이 있으면 커진 부분이 왜 이렇게 부어있네? 그 정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지희 씨 맞춰 보세요. 누굴까요? 내 곁에만 몰라요. 노래로 할 수 있겠어요. 이문세 씨 아닌가요? 똑같죠? 완전 똑같죠? 이문세 씨 여러분들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이문세 가수 이문세 씨가 그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으셨고 그랬죠. 지금 재수술을 또 받으셔야 된다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실 때는 갑상선 질환은 여성분들에게 많은 질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암이 걸린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아는 이런 남자분들이 가끔 계시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갑상선 이제 결절이 양성 결절과 악성 결절인데 악성 결절 암이라 하죠. 예. 갑상선 결절도 여성이 많아요. 예. 많은데 그래서 암도 여성이 많은데 네. 남성은 결절이 적지만 남성에서 결절이 왔을 때는 여성들보다는 더 암일 확률이 높아요. 아.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제 간혹 이랍니다. 제가 갑상선 질환이 있는 남성분들 와서 네. 이거 여성분들이 걸리는데 왜 남자가 걸렸냐고 이렇게 하는데 남성분도 걸릴 수 있고요. 특히 갑상선 결절이 남성분들에게 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암일 확률이 좀 더 높죠. 우리나라에서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의 숫자가 70만이랍니다. 70만 명이요? 예, 진짜 많죠.
불과 4년 사이에 10만 명이 늘어서 네. 매년 6.8%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진짜로 신국민병 맞는 거죠. 증가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특별한 원인이 있는 건가요? 대부분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네. 많죠. 기능 항진증, 기능 저하증, 만성 예. 갑상선염 이건 자가 면역 질환이죠. 자가 면역 질환은 30%는 유전 영향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고 이제 갑상선 결절일 경우에는 네. 특별한 지금까지 밝혀지는 건 없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요도를 많이 섭취하는 부분이 요오드. 가능성이 예. 있을 네. 거고요. 서양이나 예. 이런 경우에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든지 그죠. 이런 방사선 예. 사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선생님 그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후쿠시마 사고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일본에. 그때 왜 후쿠시마 쪽에서 그 온갖 흉흉한 소문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암이 더 생겼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그 보고가 된 게 있습니까? 네.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예. 우리나라 분들이 막 미리 이제 요도가 몸 안에 먼저 있으면 네, 네. 네. 상대적으로 방사선 요도와도 맞기 때문에 네,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그때 요도 많이 수요가 팔리고 굉장히 많이 그랬었잖아요, 팔렸었죠. 그때. 예, 예. 근데 실제 이제 일본에서도 보고가 된 거는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예. 갑상선 암이나 이런 것이 좀 더 증가된다는 증가됐다.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솔직히 뭐 지금까지 주위에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냥 방치했을 때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 병보다 좀 순합니다. 갑상선. 예. 네. 예. 그래서 특히 기능 저하증 경우에도 몸이 시름시름 피곤하기 때문에 네. 뭐 굳이 갑상선 질환인지는 모를 수도 있죠. 그죠? 그냥 그래서 피곤한가 보다. 피곤하거나 이럴 예, 때 예, 거죠. 예. 더 그런 거는 환자분 갑상 기능 저하증 환자분인데 예. 오면 보통 약을 한 2개월 정도 먹고 나면 예.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또 치료를 잘 안 하게 되죠. 네. 그래 되면 이제 갑자기 이제 예. 수술을 해야 되거나 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예. 갑상 기능이 안 좋으면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수술이 한 달이나 두 달 미뤄질 수 있죠. 예. 그렇군요. 그다음 갑상 기능 항진증인 경우에도 네. 처음에 막 아까처럼 뭐 찜질방 가는 것처럼 뜨거운 느낌을 받는데 이 경우도 약을 두 달 정도 복용을 하시면 예. 증상이 좋아집니다. 예. 그럼 환자분들이 이제 속된 말로 간이 커지는 거죠. 치료를 잘 안 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갑상선 위기라고 옵니다. 예. 갑상 호르몬이 굉장히 많아지면 예, 예. 네. 특히 다른 뭐 병이 동반되거나 하면 그럼 응급실로 실려오게 되죠. 오. 그러면 저희 의사들도 굉장히 고생합니다. 이건 예. 정말 생명이 위험하기 예, 때문에. 예. 일단 기능 저하증은 기본적으로 내가 평생 약을 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한테 꼭 이야기합니다. 저 약을 꼭 먹어야 되냐 또 물어보고 그럽니다. 그러면 집에 아들 혹시 한 번 시험 잘 듣다가 엄마 나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쏙쏙 그죠? 들어온다. 야.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예. 약을 복용하거나 하면 치료가 한 2, 3년 정도 치료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네. 근데 문제는 30%에서 재발을 하게 되죠. 아. 그래서 최근 연구에 의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도 약을 평생 먹기 때문에 기능 항진증 환자는 네. 약을 탁 끊지 말고 이제 조금 소량으로 약을 먹으면 재발을 잘 안 한다고 예.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환자분이 이제 치료하러 왔는데 2년이나 3년도 길지 않습니까? 예. 치료를 했단 말이죠. 예.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쪽에서는 내가 치료를 잘해서 약을 끊었죠. 이렇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약을 끊고 싶고 환자분도 오래 다녔기 때문에 끊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 환자분한테 약을 계속 조금 더 드시라 하면 대부분은 안 드십니다. 아. 그래서 저는 처음 진료할 때 아예 이야기를 다 합니다. 예. 약을 2년 내지 3년을 드셔야 되고 예. 그 이후에도 조금 드시는 것이 좋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줬죠. 네. 오래 약을 드신다고 하니까 또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약값도 조금 걱정이 돼서 네. 약값이 비싸거나 그러진 않나요? 흔히 이제 우리가 약값이 뭐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하는 약제는 예. 너무나 국민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에서 네. 이 약값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하는 호르몬은 한 알에 좀 70원, 뭐 50원 이렇게밖에 하지 그래요? 않습니다. 그래서 예. 한 달 약값이 예. 2만을 넘지 그거밖에 안 않습니다. 들어요? 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뭐 영양제, 예. 아니 뭐 이런 몸에 건강에 좋다는 것 네.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래서 몸에 꼭 중요한 약제는 약값이 삽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건 비쌉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환자분이 몸이 너무나 피곤했고 힘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남편분이 그동안 잘 못한 것도 있고 그 부인하고 같이 갔는데 네. 진찰을 했습니다. 네. 약값이 2만 원밖에 안 되죠. 네. 그러면 남편이 뭐 이런 거 갖고 이렇게 걱정을 하냐 이래서 약값이 너무 사서 짜증나는 병이죠. 그래요. 건강보조식품보다 정말 여러분이
본인이 지금 앓고 있는 질환을 치료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심지어 저렴하기까지 하고 또 예. 부작용도 없다고 하니까 갑상선 질환 앓고 계신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약을 좀 복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갑상선 질환으로 실제 고생하시는 분들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극심한 피로감으로 병원을 찾은 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진단받은 55세 김모 씨.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걷지도 못하겠고 한 발도 못 걷겠고 숨도 차고 그러니까 살이 쪄서 그러는가 보다 이러고 이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갑상선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갱년기 증상과도 비슷한 갑상선 질환 때문에 자신이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데 자꾸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우울해지고 골문광기 때문에 그런 거 우울해지고 자꾸 시기가 치료받아서 너무 그것도 모르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갑상선 질환은 중년 여성들만의 질환이 아니다. 최근에는 20, 30대 여성들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다. 너무 몸이 피곤하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렇게 음식 조절하고 그랬었는데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몸이 좀 붓고 그래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오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마치 찜질방에 와 있는 것처럼 더위를 참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가슴 두근거림. 아무리 먹어도 살이 빠진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추위와 함께 손발이 저리는 증상을 시작으로 심할 경우 목이 과도하게 부풀어 올라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대부분 갑상선 호르몬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심할 경우 항갑상선제를 복용할 수도 있다.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저염식 식단을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빼놓을 수 없다. 적절한 요오드 섭취 또한 중요한데 요오드 섭취가 과도하면 갑상선 질환 발생 위험도 1.63배나 높아진다. 우리나라 성인의 요오드 섭취량은 하루 권장 섭취량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상황. 식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여성의 갑상선 질환 발병률은 남성의 5배. 자가 면역 질환에 약한 여성이라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갑상선 질환도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특히 임산부에게 갑상선 질환은 치명적이다. 현재 임신 7개월, 곧 엄마가 될 김모 씨. 결혼하기 전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복용해왔다. 혹시 태아에게 영향이 가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는 그녀. 원래 2에서 5까지가 정상 수치라고 하는데 저는 수치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혹시 약을 과다 복용한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됐고 애기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12주가 될 때까지는 갑상선 호르몬을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엄마의 호르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산모의 갑상선 호르몬은 태아의 성장 발육을 촉진하고 뇌가 발달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 평소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없는 여성이라도 산전 검사는 필수다. 갑상선 질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간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를 맞이할 수도 있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부정맥, 뇌출혈과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하며 건강관리에 신경을 썼다는 김옥자 씨. 갑상선 결절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약간 긴장도 되고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었기에 충격이 컸다는 그녀. 이후 갑상선 건강에 관심을 가지며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다. 과연 그녀의 상태는 어떨까? 약간의 혹 같은 게 이렇게
잠깐 여기 작년 것보다 이번에 촬영한 게 이렇게 약간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검사를 더 받아보려고 왔는데 약간의 지금 증상으로는 조그만 혹이 보인다고 하시네요. 다행히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빠 모양을 봐도 이게 대충 이것이 이제 암이다, 아니다 이런 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 이것이 이제 괜찮네, 애매하네, 지켜보면 돼요. 그럼 이번에 검사해서 괜찮으면 걱정과 달리 김옥자 씨는 악성이 아닌 양성 결절. 갑자기 커질 수 있어요. 갑자기 걱정이 커지면 많았던 아프고 김옥자 또 씨.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다행히 별다른 치료 없이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다. 여성의 발병률이 높긴 하지만 남성들도 갑상선 질환에서 안심할 수는 없다. 최근에는 남성 발병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34살 문정욱 씨. 만성 피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 화근이었다. 특히 여성들만의 병이라고 생각했기에 더욱 충격적이었다. 흔히 갑상선 암이라고 하면 보통 여성분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암이라고 들었지 남자가 갑상선 암이 걸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죠. 나이가 작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되게 젊은데 올해 만으로 34인데 벌써 암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청천벽력 같죠. 처음에 청천벽력 같이 뭐 벌써 이 나이에 암이면 앞으로 또 관리도 있어야 되고 또 자식도 키워야 되고 아직 남은 삶도 많은데 걱정이 되게 많았습니다. 다행히 문정욱 씨는 갑상선암의 90%를 차지한다는 유두암. 갑상선 암 중에서도 착한 암이라고 불리는 유두암은 생존율도 높고 치료 예후도 좋은 편. 문정욱 씨도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많이 두렵죠. 처음에 많이 두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수술을 하고 나니까 한결 수술 전보다는 이제 암 조직을 떼어냈지 않습니까? 떼어내고 나니까 훨씬 마음적으로 이제 안정감이 있고요. 일단 그 다음에 뭐 선생님들이 수술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제 뭐 제발 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니까. 갑상선 결절 중에서도 비정형 여포세포로 진단받은 40살의 정수빈 씨. 이런 경우 악성일 가능성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늘 좀 많이 피곤하고 체력이 많이 딸리고 그럼 뭐 이렇게 집안일도 설거지 하나 하고 난 다음에는 좀 누워 있어야 되고 집 청소하고 난 다음에 좀 누워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로 40살이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상선 암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정수빈 씨도 만성 피로일 거라 생각했다. 우연히 받게 된 국가 건강 검진을 통해 비교적 빨리 발견하게 돼 다행이지만 생존율이 높고 예후가 좋다는 유두암이 아니어서 마음고생도 많았다. 재침 검사했는데 비정형으로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조직 검사를 해보시자고 하시더라고요. 갑상선암도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낭종이 혹인 사람이 95%잖아요. 저는 5%에 속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발견하고 그러니까 암이 뭐 확률적으로 95%는 괜찮아서 뭐 착한 암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1%에도 내가 걸리면 나는 100%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상선 질환, 이제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일단 뭐 나이랑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뭐 유전적으로 갑상선 질환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유전 인자를 받았다는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지만 그렇죠. 저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활 속에서. 앞서 요오드를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요오드를 많이 먹으면 굉장히 안 좋은가 봐요. 그 요도는 이제 미량 원소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굉장히 작게 되는 원소죠. 예? 그 미량 원소인데 대부분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로 쓰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기 이제 사막 지역이라든지 중동아시아 이런 네. 데 요도가 많이 부족한 국가에는 예. 요도 부족으로 선천적 갑상선 종이라서 갑상선이 막 커진 이거 많죠. 아, 부족해서.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로우셔서 많이 드셨잖아요, 네, 옛날부터. 요도를 다시마, 미역, 김 이런 걸 많이 네. 복용하게 했고 네. 그 질환이 이제 거의 없죠. 우리나라, 일본이 주로 이제 요도를 많이 섭취하는 예. 나라고 요도가 풍부한 국가죠. 예. 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요도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죠. 그러니까 아. 특히 아기 놓고 나면 산모분들 미역국 엄청 먹죠. 그렇죠. 그래서 호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신생아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서 네. 이거 왜 이래 왔지? 보니까 엄마가 미역 한국인이었고 미역을 엄청 많이 먹었다는 거죠. 예, 예. 많이 먹은 미역이 모유를 통해서 네. 애한테 영향을 줘서 이제 갑상 기능 저하증이 왔고 아하. 그래요? 반대도 있습니다. 호주의 신문에 나왔습니다. 네. 한국 애들이 머리가 너무 좋다. 예. 왜 머리가 이렇게 좋은가? 호주는 이제 요도가 많이 부족하면서 사막도 많고 땅도 넓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호주는 요도 부족으로 IQ가 7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한국 애들은 우리가 머리 좋은 이유는 적절하게 요도를 요도가 섭취했기 없습니다. 때문에 아니, 그럼 그 적정한 비중이 어느 정도예요? 책에서 일반적 교과서적으로는 네. 150 마이크로그램 되는데 예. 그게 네. 뭐 눈에 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 한 김은 한 4-5장 정도, 네. 네. 다시마 1-2장 정도 됩니다. 예. 이 다시마는 요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간혹 다시마를 한우로 만들어서 막 복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네. 다른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예. 장이나 뭐 이런 데 예, 예. 파이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갑상선 쪽에서 볼 때는 다시마를 많이 복용하는 거는 좀 안 좋습니다. 너무 많은 양이 네. 들어올 수도 있겠군요. 정말 과유불급이군요. 예. 그 다시마는 뭐 환뿐만 아니라 그냥 네. 간식으로 이렇게 드시는 많이 분들, 드세요, 많이 젤리용으로, 드세요. 네네. 고형으로 된 것들도 많이 있는데 네. 여러분 이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점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이 갑상선 질환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로 안구 돌출을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왜 안구 돌출 현상이 나타나나요? 우리 눈은 네. 안구가 있고 눈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외안근이라고 예, 있죠. 네.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죠. 이 예. 안구와 외안근이 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단단한 뼈에 둘러서 왜 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데 그 갑상선 아까 이제 자극하는 사칭하던 그 물질 네. 얘가 갑상선 눈을 움직이는 이 안구 근육에 예. 붙게 됩니다. 예. 그러면 안구 근육이 부풀어지죠. 그렇죠. 뼈는 단단하게 둘러싸여 있는 안구가 근육에 부풀어지니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아. 그래서 안구 돌출증이 오는데 예. 네. 누구한테 잘 오느냐면 흡연을 하는 환자분한테 잘 옵니다. 그리고 흡연이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안구 돌출증 치료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첫째는 갑상선을 치료하는 거고 네. 둘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1번 담배. 담배 아. 금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또, 그렇군요. 예, 담배 피우시는 분들 진짜 눈 튀어나올 얘기입니다, 여러분. 담배 끊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네.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네. 정말 네. 각종 눈에 관련된 안 좋은 네. 질환이 또 생길 수가 네. 있는 네. 거군요. 네. 제일 걱정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임신하신 분이었거든요. 네. 사실 임신하면서 물론 요새는 이제 산전 검사를 많이들 한다고 하시지만 네.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 갑상선에 이상이 생긴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대부분 임신이 그렇듯이 본인도 모르게 임신이 덜컥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에 임신할 수도 있고 네. 또 모르고 임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갑상선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네. 그냥 약제 중에 이제 메치마졸이가 이제 안티로이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 예. 거는 의사 선생님도 조절해 줄 겁니다. 예. 그래서 약을 그냥 복용하시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이제 약만 복용하시면 좋아지고 네. 특히 또 이제 면역 기능이 좋아져서 임신 말기가 되면 네. 너무 좋아져서 약을 안 복용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약을 드시면 되고 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경우에도 약을 잘 드셔야죠. 예. 약을 안 드시면 애기 IQ도 떨어지고 임신이 중간에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한 50세쯤에서 여성분에게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오면 이게 갱년기 증상하고 헷갈릴 것 같거든요. 그럴 수 가슴도 있겠네요. 두근거리고 덥기도 하고 네. 구별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갱년기 증상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하고 비슷합니다. 예. 또 그 무렵에 잘 오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을 가진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더욱더 이제 더 증상이 심하죠. 네. 이제 갱년기 증상은 뭐냐면 식은땀이 얼굴이 홍조가 오면서 네. 어졌다가 네. 싹 식어지죠. 네. 그리고 이제 수면의 변화 오면 잠 사이클이 바뀝니다. 네. 갑자기 뭐 잠이 깊어졌다, 얕아졌다 예. 이런 증상이 있죠. 예. 그래서 갑상 기능 항진증은 더워지면 식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덥거든요. 계속.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갑상선 커징이나 눈이 나오거나 이런 증상으로 구분할 네. 수 있고 네. 간혹 저희들 구분이 잘 안 될 때는 혈액 검사를 해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보면
이제 갱년기 증상은 갑상 기능은 정상이고 갑상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이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이게 호르몬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해 주신 어떤 결절이라든지 종양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겁이 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결절로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또 다른 건가요? 네, 다른 부분이고요. 왜냐 결절이 있을 때 호르몬을 만드는 결절에 의해서 결절에서 항진증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호르몬 때문에 이제 종양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종양은 왜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 처음 제일 먼저 진단은 제 결절이 암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문제 그렇죠. 물어봅니다. 진료할 때. 네. 그래서 제가 진단하고 나는데 암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 꼭 물어보는 것이 금방 질문하신 겁니다. 이거 왜 생겼죠? 이렇게 그렇죠. 묻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잘 모르는 걸로 되어 있죠. 원인이 없다는 게 참 답답하네요, 선생님. 우리나라 암 발생률 1위 저는 위암인 줄 알았는데요. 네. 예, 갑상선암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 암 중에 19% 정도고요. 그런데 그 아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도 암인데 암이 착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상선암이 천천히 자라고 예. 이제 예후가 아주 좋죠. 그래서 순환암이라 하기도 하고 착한 암이라 하기도 하고 일부에서 기도하기를 이왕암이 걸릴 것 때문에 갑상선암을 걸리달라는 그런 굳이 그렇다면. 그 사진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 네. 조사를 네. 했는데 예. 5년 생존율을 많이 따집니다. 암은 네, 네. 이암, 그렇죠. 간암 이렇게. 갑상선은 5년 생존율이 100%를 넘었습니다. 예. 수술하면 아무도 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한 암을 굳이 수술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네. 가행 진료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네. 갑상선 암은 실제는 10년 생존율, 20년 생존율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걱정되는 것 있죠. 왜냐하면 보통 간암이면 요즘은 오래 살지만 한때는 6개월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치료를 해서 간암을 2년 살게 했다. 획기적인 치료죠. 예. 네. 근데 제가 갑상선 환자분을 31년 살게 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기본 30년 사니까, 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갑상선 암 수술 안 해도 된다 하지만 네. 수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해도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게 갑상선 암이 작더라도 여기 기관지 옆에 있거나 네. 혈관 옆에 있을 경우에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환자분들 중에 갑상선 암 걸리면 요즘 갑상선 암이 진단받고 난 환자분이 꼭 제게 물어보거든요. 수술 안 해도 된다던데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나중에 수술 안 하다가 나빠지면 선생님이 수술하지 마라 했잖아요.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수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하셔도 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네. 근데 앞서 그 화면을 보니까 그 남성분이 유두암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었어요. 예. 이 갑상선 암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네. 크게는 한 4-5가지가 있습니다. 네. 유두암, 네. 여포암, 림포종, 수질암, 역행성암 이렇게 있는데 네. 유두암과 여포성암은 되게 순환암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은 유두암이라고 네. 이야기하죠. 환자분들이 유두암이라면 유방에 있는 유두암인가 걱정을 합니다. 그건 네. 아니고 갑상선 모양이 유두처럼 네. 생겼다고 유두암이라고. 예. 이건 뭐 기본 30년을 뭐 생존하죠. 예. 근데 여포암은 예. 이제 그 혈관을 좀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여포암도 아주 순하고요. 네. 가장 나쁜 것이 역행성 암인데 이 역행성 암은 진단이 되면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안에 대부분 사망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어쨌든 결국엔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치료하면 되나요? 네, 갑상선 암은 이제 암일 경우에는 수술하시고요. 수술이 만약에 심해지게 되면 이제 동연소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방사선 동연 치료하게 되고 혹이 되게 작고 부위가 이제 뭐 국한돼 있으면 수술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두암이 순하다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제 환자분 경우에도 할머니가 이제 갑상선 유담이 아주 작은 게 있었는데 뭐 아드님이 뭐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네. 지켜보다가 역행성 암으로 바뀌어서 3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갑상선 암은 이제 수술하고 난 후에 동연소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약을 복용하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순하다고 그냥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뭘 할까요? 몸에 좋은 거 챙겨 드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죠. 오늘은 암 예방에 좋은 건강식 만드는 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닥터의 밥상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름만 들어도 암이 저 멀리서 도망갈 것 같은 고구마 당근 샐러드. 갑상선을 비롯한 갑상선 암에 좋은 고구마 당근 샐러드 만들어 보실까요? 정갈하게 깍둑 썰기한 고구마와 당근 준비하시고요. 채 썬 양파, 으깬 고구마 투입. 매실청 넣고 마요네즈 넣고 레몬즙 넣고 어려울 거 없습니다. 나머지 다 같이 부드럽게 섞어주세요. 갑상선 암은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암을 물리치고 말 기운 센 음식 고구마 당근 샐러드 완성됐습니다. 노란 고구마 같은 경우는 노란색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도 아주 그 유명한 항암 물질인데 노란색 채소들 예를 들면 당근, 그다음에 단호박 같은 경우에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색 고구마를 쓰시게 되면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항암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걱정이 되시는 분 또는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음식하실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좀 컬러풀한 색깔이 화려한 채소들 많이 넣어서 드시면 암 치료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화려한 채소 다들 기억하셨죠? 빛깔 좋은 자태 눈으로 먹고 맛으로 먹고 건강까지 챙기는 고구마 당근 샐러드. 좋은 음식은 최고의 보약이랍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고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맛있었어요. 진짜로 맛있었어요. 네, 컬러푸드 좋다는 거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가공된 식품보다는 이렇게 천연의 것으로 집에서 직접 조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갑상선 질환이 이제 의심되시는 분들은 이제 병원을 찾아오시면 되고 네. 이제 요즘 방송에 워낙 많은 문제가 있어서 갑상선 암이 진단되시고도 막 걱정이 많으시다. 네. 수술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걱정이 많으신데요. 네. 대부분 병원에 찾아오시면 잘 진단이 되고 혈액 검사나 초음파 검사, 세청 검사로 진단이 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뭐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민간요법 이런 데 휘둘리지 마시고 네. 좋은 TV 닥터 네. 이런 프로를 보시고 유용한 정보들을 활용하시면 그러니까요. 되겠습니다. 네. 앞서 내 몸속에서 갑상선이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지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자가진단법 알려드렸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뭐 샤워하실 때 아니면 물 드실 때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상선 질환에 대해 알아봤고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내분비내과 최영식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